안녕하세요. 주한영상 미디어센터 라디오 제작단 팝콘 오늘의 진행자 임지은입니다. 자, 세대는 달라도 우리는 서로 같은 언어를 통해서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바로 내가 이때였다면 이런 행동과 이런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을 텐데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아마 진행자인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조금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요. 내가 만약 20, 30대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10대,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이 행동을 좀 먼저 하게 되는 건지 했어야 했는지 그 주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인생 얼마 살진 않았습니다. 이제 막 40대로 접어들긴 했는데요.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렇게 끄적이거나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집에 그 스케치북도 굉장히 많았고 또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빗대었었을 때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10대 때에도 우리 자녀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혹시라도 조카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 10대 때도 루틴을 만들어라 라는 거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 시간, 그러니까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을 조금 더 루틴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 활동을 하고 끝났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 우선적으로 조금은 싫어하지만 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도록 시간을 마련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 아마 방송 주제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때 루틴이 딱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은 뭐 청소년 시기였으니까 당연하게 보여지는 행동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누군가가 좀 챙겨주었거나 교과 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줄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조금 더 삶이 저한테는 뭔가 꾸준히 하는 그런 성취감들을 느끼면서 잘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지금은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0대 때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렇게 라디오 제작단을 진행을 하고 뭐 각종 활동들을 하지만 이렇게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는 성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의 성격이 아니라 아이의 성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려지고 창피하고 또 엄청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질문 한마디 한마디들을 내뱉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늦게 좀 깨달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죄가 아니거든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거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겠지만 모른다면 질문을 해서 그 해답을 찾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10대 때는 루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내가 계획한 시간에 움직이고 자고 하고 싶은 걸 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기 시기에 내가 만약에 공부에 정말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많이 좀 열심히 했었을 법도 해요.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할 때도 똑같았었겠지만 질문은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대 때도 질문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인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남을 도와주는 건 쉽진 않지만 이것도 어릴 때 뭔가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게 누군가한텐 해로운 게 아니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도와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 내 안에 있는 내면들이 가꿔지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뭐 요즘 말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착한 사람은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릴 때부터 베풀 줄 아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좋은 행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꼭 10대 때는 이런 세 가지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방법을 한번 체득을 해보셔서 체험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0대 때는 말이죠. 저는 굉장히 좀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라디오 방송도 저에겐 굉장히 특별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까지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꾸준하게 좀 계속 뭔가를 찾고 갈고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되긴 하지만 외부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20대 때는 해보는 모든 경험들이 다 정말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그 에너지들이 되게 좋아요. 좋기는 한데 20대 여성분들, 혹시라도 20대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내면을 좀 더 가꾸는 뭐 명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커리어적으로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조금 다른 내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본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그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접하고 있는 뭐 헤드헌터 분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의 선배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거를 경험해 보거나 체득을 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는 게 내가 시간을 덜 낭비하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하나의 뭐 능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보다 내 인생에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데 올바른 길로 혹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시간을 줄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20대 때는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고민을 많이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는 대학이라는 걸 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전공을 살려서
대부분 이제 졸업과 동시에 그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공 내에서도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하던데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하는 그 시간들이 이 학과만의 일과로만 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은 편이지만 시간이 조금 더 허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다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내가 전공하는 그 이외의 일들을 조금 체험하는 데 집중을 해서 내가 이걸 좀 더 잘하는구나. 이건 조금 더 나랑 맞지 않는 거다라는 그런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20대에 돌아간다면 그걸 조금 더 높여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참여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요즘에는 이제 청년분들을 위한 혹은 청소년분들을 위한 그런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각각 다 마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체험도 혹시 있을까라고 한다면 각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뭐 문화센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곳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청년, 청소년에 관련된 단체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건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20대 때는 특히나. 왜냐하면 10대 때는 아무래도 그 미성년자라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커뮤니티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동아리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어떤 사회활동적인 부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은 관념으로 가게 된다면 20대 때는 약간의 커뮤니티 조직을 한번 이끌어 보는 것도 해보고 또 내가 그 일원으로서도 참여를 한번 해보고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물론 사회생활 하면서 대외적인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또 학교 내에서 동아리 활동도 해봤지만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어떤 회사에 내 일 혹은 내 일을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내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소양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경험을 짧게 한다라고 해서 이 체험이 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0대 때는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는 그런 나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30대 때, 20대 후반부터 30대 때는 정말 일만 하기 굉장히 많이 바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20대 때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때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디서 도움을 구하지?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0대라면 다양한 커뮤니티 경험과 사람 경험을 좀 하면서 내가 찾아가고자 하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높여보고 발을 넓혀보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정말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면요. 10대, 20대 때의 체력을 제가 너무 믿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태생부터 운동을 좋아하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막 내가 운동을 처음부터 잘하거나 뭐 취미생활로 갔거나 이런 사람은 좀 드물잖아요. 정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운동은 20대 때부터 매일
일주일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주 2회 정도만이라도 밖에 나가서 러닝을 요즘에 유행하는 러닝을 한다거나 뭐 헬스장을 간다거나 테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을 한다거나 각종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하나는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하물며 뭐 예전에 저희가 했었던 기본적인 학교에서 배우는 체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대 때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정말 지친 기색이 하나 없었거든요. 나 정말 그 다음날에 일어나도 아무리 늦게 자고 새벽에 자도 그 다음날 일어나면 되게 멀쩡하니까 내 체력이 너무 좋은 줄 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 체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관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그 굉장한 그 활기 넘치는 그 에너지들이 힘을 자랑하고 막 있었을 때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차곡차곡 피로는 누적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0대 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0대 때부터 초반부터 꾸준하게 그냥 버스나 뭐 지하철 한 정거장을 덜 간다거나 해서 걸어가는 것부터라도 실행을 해서 건강을 조금씩 챙기시는 걸 강력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 이제 그 선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 선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매번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해라였어요. 운동을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진짜 그 30대가 넘어가면 체력이 훅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뭐 영양제 챙겨 먹고 뭐 잠 잘 자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체력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잠을 잘 자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운동을 주에 뭐 3회 이상, 4회 이상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 살아가는 일 자체가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녹록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체력을 추후에라도 누적된 그 체력으로 움직이려면 진짜 20대 때부터 열심히 러닝도 좀 하고 공원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하는 그런 습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정말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30대 때 주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일에 있었던 그 일한 피로감의 누적이 주말에 한꺼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말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야근해서 늦게까지 있다가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면 그 누적된 피로에 의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지금 바로 회사를 가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건데 눈이 안 떠지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더라도 너무나도 막 졸음이 쏟아지고 나 자신 스스로와 너무나 싸워야 된다라는 게 참 이상하리만큼 진짜 왜 이러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20, 30대는 꼭 늦어도 30대 초반부터는 꼭 체력을 조금 챙기는 운동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30대 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30대 때 제가 초반부터 헬스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넉넉한 체격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이게 완전한 살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30대부터 헬스장을 가서 엄청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는 목적으로 뭐 PT를 받기도 하고 운동 친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이 헛되진 않더라고요. 다른 나이대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체력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편이어서 내가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나이대에 필요한 뭐 하체 근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들보다도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거는 내가 그때 운동을 해놨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도 물론 저도 퇴근하는 게 피곤하지만 꼭 이제 좀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걷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20, 30대 또 하나 더 해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은 좀 많이 다녔으면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꼭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막 국내 여행을 막 여기저기 막 다니라는 것보다 내가 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자연 풍경과 맞닥뜨려서 내가 볼 수 있는 정말 가장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접하는 거. 그게 정말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피톤치드를 이제 뭐 숲에 가서 맞는다 했을 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마주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우리가 운동에서 얻는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뭔가 강력함을 주는 게 있어요. 강력하게 주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메시지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먼 곳을 찾는다라기보다 주변에서부터 근거리에 있는 산이 됐든 아니면 수목원이 됐든 이런 곳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좀 자연과 맞닿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먹고 마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내 머릿속을 다시 리셋시켜서 비우고 다시 채우고 하는 그런 속도들을 원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미리 했다라면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을 좀 마주해서 주변에 있는 곳들을 자연 경관이 있는 곳들을 여행하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 30대 여성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이나 연애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들어서 20, 30대 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거긴 하고 세대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까운 세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정을 꾸미는 데 있어서의 오는 행복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여러분들도 있으신 거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강요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정을 꾸미거나 아니면 내가 굳이 가정을 꾸미지 않고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주체적으로 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일은 가져갔으면 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친구들을 옆에서 보게 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본인의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불렸었던 본인의 이름보다 누구의 엄마 혹은 누구의 부인 이렇게 해서 불리는 경우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언제부터는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서운함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이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단절로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뭔가 세상 밖으로 나갈 때 그런 두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너무나 또 빨리 변하고 이래서 오는 좌절감도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수는 아니겠지만 선택을 한다면 적정 시기에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그 적정 시기라는 게 누가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내 일생을 같이 할 사람으로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시기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필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선택이긴 하지만 그런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한 번쯤 고민해보고 또 나는 이런 이상형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보다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상대방도 이런 걸 원하네.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결혼을 하는 거는 꼭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을 고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게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뭐 싫어한다거나 미워한다라기보다도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못한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내가 다시 이런 것들을 채워서 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이 채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그 분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은 그냥 같은 길을 같이 가는 거지 네 길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네 길 내 길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완을 서로 하는 거지 네 길 내 길이 있어가지고 각자 따로따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도 물론 저는 동의를 했거든요. 같은 길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 부족한 부분도 서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던 말인데 물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도 본인을 잃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아주 정말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손을 놓지 말고 계속했으면 일하는 것도 20, 30대 여성분들에게 결혼을 혹시라도 생각을 한다거나 미혼이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40대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눈치를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또 하고 싶거든요. 막 소통에서 막 너무나도 말이 안 통하거나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우리는 이제 막 어떤 말을 하면 누군가 상처를 받겠지. 혹은 나한테 또 다시 돌아올 그 말이 나한테도 상처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화가 막상 오갔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대화가 하기 싫어지고 중단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발전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주변에 둘러보면 눈치 안 보고 막 말을 해도 사회관계 형성에 그런 거는 문제없이 해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조심해야지. 그건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크게 그 부분만을 부각적으로 해서 조심성이 발휘되면 내가 생각하는 관계보다도 오히려 나를 낮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 뭐 상사분이 됐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는 서로 삶을 살아가면서 만난 그 인연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막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전달은 하고 수용을 하고 이런 단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을 때는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고쳐지면 되는 거겠고요. 또 완화를 할 수 있는 다른 발전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이런 과정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사회적인 어떤 그 규율이나 이런 부분 내에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규율을 안 지켜가면서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규율 내에서 내 주장은 확실히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주의해서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대가 되니까요. 가장 좋았던 거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도 좋았고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소 경험을 해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면 시간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걸 그럼에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해봐야지. 다시 해도 될 테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앞서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이제 무언가를 다시 시도한다라고 했었을 때 두려움은 조금 적어졌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도 너무 많은 것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만 형성하더라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낀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미 느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지속적이지 않게 그냥 단절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고 나는 혼자가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결국에는 혼자 살 수는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혼자 생활은 가능해요. 혼자 생활은 가능하죠. 1인 가구가 많이 그만큼 생겼으니까. 그런데 삶 자체는 나 혼자 산다라고 해서 득이 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 혼자 산다라는 거는 책임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인생 자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고 보면서 조율해 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코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탔는데 그러면 그 장학금 누가 주는 거겠어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내가 뭔가 우수한 성적을 드러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이루어지는 거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삶 자체로 혼자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뭐든지 혼자 자잘해라는 생각보다 난 이것도 잘하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는 게 내 삶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40대에 접어드는 우리 30대 후반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30대 후반이 돼서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나 지금 시작하면 늦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 중반에도 이직을 해보고 40대인 접어들어서 이직도 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돌리거나 누군가의 추천을 받거나 이런 일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원한다면 길은 열리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고 노력하고 한다면 충분히 그 나이 때도 이직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0대가 된다라고 해서 마음이 넉넉해져요. 이런 건 아니겠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정도의 돈을 번 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30대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 그게 저는 장점으로 제가 아까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30대 후반인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40대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고요. 이직도 할 수 있고요. 뭐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각박하다 하지만 그런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찾으면은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너무나도 약간 좀 두서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인생 선배분들께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40대, 50대, 60대 전 그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 바로 그 현실은 바로 돈입니다. 자, 돈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돈은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요? 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합니다. 왜냐? 내가 싫어하는 일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싫은 소리를 덜 할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의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욕심을 좀 덜 부릴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안정한 주거 생활을 위한 혹은 이런 주거 생활의 모델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조금 참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전 세대를 거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 실수로 인해서 자산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물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거기서 넘어질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그래도 있으니까 피눈물도 흘려보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절대 포기라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전 세대를 거쳐서 중요한 부분은 단연코 돈이긴 하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내가 사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세워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습관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담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산 축적도 그와 동일합니다. 자, 지금 나이에 들어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싶다. 그리고 월급 뻔한데 어떻게 여기서 더 축적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축적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내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를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월급 있는 내에서 밖에 못한다고 하면 그 충족되어 있는 자산만큼 나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내가 부지런해진다거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다른 부를 축적한다라고 한다면 늘어난 자산만큼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 아쉬운 소리 안 한 만큼 또 내가 힘든 일을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은 있게 된다. 그러나 그걸 못한다고 해서 덜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자산을 축적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부동산, 주식, 요즘 말하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공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어릴 때부터 이루어져야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많아져서도 부를 축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 세대에서도
지금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께서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경제적인 습관을 들여주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하는 그런 인식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더라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이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것에 지출을 하고 하는 것들은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거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만약에 10대, 20대, 30대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왜 이걸 몰랐을까? 아니 왜 누군가는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원망을 해보기도 했었고 내 생각이 조금 더 짧았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미 경험을 해봐서 체득한 거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중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바로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고 지켜진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후회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몫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살아가기를 참 잘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뿌듯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많이 고민도 되실 거예요. 10대, 20대, 30대 세대를 막론하고요. 추후에 노년을 겪더라도 그건 마찬가지 모든 세대가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온 바로는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알아온 것들로 이루어져서 내 삶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빛나지 않는 삶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멀리 갔던 길을 조금 쉬운 길 혹은 조금 더 빠른 길,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지금과 같이 저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방법과 체험적인 것들을 나눠드리긴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혹시라도 저희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말이죠. 묘한이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11월 달에는 다른 분들과 함께 더 좋은 모습, 활기찬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주한영상미디어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 팝콘이 이야기 나눈 40대의 묘한이가 10대, 20대, 30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1월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